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16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분의 의견에 동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나 글은 항상 언론의 기사화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부터 또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는 이재명의 정책이나 발언, 최근 행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는데,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할 때마다 대변인까지 나서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미난 것은 이재명 캠프 측에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과 글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그 언론사를 상대로 너희들 왜 진중권 교수의 말을 하나하나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거야? 이거 불공정해 하면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11개에 이르는 언론사에 주의를 줬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참 우습죠. 이재명 후보 안 그래도 무슨 전문 고소 고발러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언론사 기자 할 것 없이 또 경기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민원을 제기하는 그 시민들에게도 참 고소 고발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데, 진중권 교수가 꽤나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후보 측이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진 전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인용해서 보도한 11개 언론사에 대해서 선관위는 주의 조치 또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인터넷 보도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정 농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에 대한, 여기서 신청인은 이재명이 되겠죠. 이재명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줬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공정한 건가요? 그런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 자신입니다. 이 후보가 이의 신청서에 뭐라고 썼냐면 진중권 전 교수를 가리켜서 보수 논객이라고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첨부한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신청서 원본인 것 같은데 좀 양쪽이 잘려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공정 이유, 밑에 보시면 최근 피신청인은, 여기서 피신청인은 인용 보도한 언론사입니다. 그 언론사들이 진중권이라는 보수 논객의 신청인에 대한, 즉 진중권의 이재명에 대한 비난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진중권 교수를 가리켜서 보수 논객이라고 칭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쓴 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언론사 몇 개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 청구서에 보면 보수 논객 진중권 씨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본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진중권이라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마련해서 이젠 카톡도 사용하기 시작한 가죽 점퍼 입고 다니는 약간은 삐딱한 골방 미학자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겠으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논객이라고 적시했다는 것은 좀 웃기다. 진중권 교수는 보수의 이념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있다. 하다 이제 보수 논객이 된 진중권 교수에게 다들 위로를 보내주시길, 네, 이런 글입니다. 네, 참 재미나네요.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보 논객으로 불리었던 분이 졸지에 보수 논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렇게 중립인 척 하지 말고 차라리 윤석열 캠프로 가라,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 싫은데요? 또 한마디 글을 남기기도 하는 이런 아주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이준석 그 대표의 이 페이스북 글을 또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수구 기득권 민주당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진보라고 착각하는 듯 이런 걸 메코네상스, 즉 오인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글을 남기면서 또 이런 한마디도 또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과 싸울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살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사면 언론의 보도도 거기 따라갈 테니까. 언론 보도를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공작으로 보는 유치한 음모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심과 여론이 표출되는 정상적 통로라고 여겨야 한다. 언론의 시선이 자기한테만 곱지 않다고 느낀다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라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최근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좀 유난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모든 게 윤석열 캠프의 조작이다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지금 그동안 사실상 문파 지지자들이 장악하다시피 했던 맘카페 게시판에 들어가 봐도 우파 지지자들보다 더합니다. 더한 반감을 이재명 후보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탓하기 전에 이 말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지금 진중권 교수와 이재명 캠프 사이의 날선 공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한두 개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여권에서 아주 낯뜨거운 멘트들을 많이 했는데 자,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 신고 녹취 들으면 이재명 후보의 아주 지도자적인 단면이 돋보인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페이스북 글을 보시면 이런 뻘짓 해봐야 역효과만 난다고 내가 그렇게 조언을 했건만 바보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바라는 효과를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니 다 인위적인 조작처럼 느껴지는 거지. 개그맨은 남을 웃기지 자기가 웃지 않아요. 선전을 북조선식 지도자 찬양으로 하고 앉았으니 이렇게 친절하게 지적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감각 정말 후지네. 그날도 그래요.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피곤한 모습으로 일정 소화하다가 기자들이 오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라고 물으면 그때 어젯밤 아내가 실신하는 바람에 밤새 곁을 지켜줘야 했다라고 대답했으면 오히려 좋은 반응을 얻었겠죠. 부인도 이 일이 잊힐 때쯤 인터뷰나 그 밖의 기회를 통해서 그때 남편이 지켜줘서 고마웠다라고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연출된 전화통화를 통해서 자기 입으로 뭉클 운운하니 듣는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민망하기도 하고 오버 액션을 하면 역효과만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팔자 좋게 과거 회상하며 우리 아내 고생했다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혹시 큰일은 아닐까 걱정하느라 정신없지.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은 아내가 몇 반을 꼬매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루 쉬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직장에서 잘리니까요. 사원이기 이전에 남편이라고 폼 잡을 일도 없고 그런데 오버액션을 하니
혹시 뭔가 하루 종일 빌어야 할 일을 한 게 아닌가, 불필요한 억측만 낳게 되는 것이죠. 얘기를 해주면 좀 알아들어야지. 자, 이런 뭐 충고 아닌 충고를 남겼습니다. 사실 여기에 다 답이 들어가 있죠. 모든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했으면, 순리대로 일을 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모든 게 억지스럽다 보니 억측이 억측만 낳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지적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 또 발끈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은 이렇게 휴가 내고 못한다, 이 발언에 발끈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 진중권 교수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진중권 교수가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라는 이런 논리를 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너희들 때문에 관뒀잖아. 너희들이야말로 직장 생활 해봤니? 운동 팔아서 의원된 주제에 홍세화 선생 말대로 땀 흘려 돈을 벌어 봤어야지. 애정을 가지고 충고를 해주면 새겨 들을 줄을 알아야지. 홍보는 구리고 대응은 후지고 이제라도 개비하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는 개비라는 뜻은 잘 모르겠네요. 조국 사태 때 바른말 했다가 사실 스스로 동양대에서 물러났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고소 고발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이의 신청까지 하는 일로까지 번졌습니다. 글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과잉 반응하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이재명은 무슨 무고 전문가냐, 고소 고발 뭐 전문가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 최근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행보 하나부터 10까지가 계속 비호감만 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